저는 일단 하늘에 있는 파도로 큰 주제를 잡고 작업을 하고 있고, 저는 늘 하늘을 보면서 좀 자주 걷는 편인데, 그렇게 하늘 보다 보면 늘 시선에 걸리는 게 바람에 나부끼는 그런 나뭇가지? 나무? 그런 게 하늘이랑 같이 늘 보였어요. 저는 그렇게 바람에 나부끼는 나뭇가지 소리를 들으면은 그런 싸 하는 소리가 파도 치는 소리처럼 들리고,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물결 치면서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그냥 물결 치는 그런 파도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이렇게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도 약간 저의 시선으로 뭔가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그걸 보면서 뭔가 살면서 생기는 어떤 스트레스나 어떤 걱정거리들을 그런 걸 보면서 일단은 막 감상을 하니까 그런 고민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또 시원함을 느끼고, 그리고 고민이 또 사라지니까 안온함과 편안함을 느껴서 그거를 기록하고자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좋아해서 미대를 갔지만 학교를 다니면서 사실 그림을 뭔가 계속 그리는 작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왜냐면 계속 교수님이 주시는 과제로만 계속 작업을 하다가, 네, 4학년 때 졸업 전시를 준비를 하면서 저만의 그림 세계와 주제를 잡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정해서 계속 작업을 하니까 이거는 정말 내 작품이다, 내 거다 싶어서 애정을 갖고 계속 작업을 하고 싶더라고요. 약간 작가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내가 그림을 통해서, 작업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그게 있고 없고가 정말 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일단 저는 작업실을 따로 구하지 않고 집에서 작업을 하고요. 근데 공간의 분리를 위해서 책상을 방 하나에 두 개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한 곳에서 디지털 작업으로 머릿속 이미지를 잡고 그걸 캔버스에 옮겨서 그립니다. 딱히 루틴이랄 것은 없고, 대신 그때그때 생각나는 이미지들을 그냥 빠르게 조금 캔버스에 담기 위해서 바로바로 기록하고 작업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이게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게 어떤 캔버스 하나에 한 폭의 한 장면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계속 수정을 거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바로 제가 생각하는 이미지와, 그리고 또 한 번에 딱 봤을 때 예쁜 구도로 한 번에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정에 유용한 그런 디지털 작업을 이용을 해가지고 스케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북 지역에서 계속 지내왔고 활동을 했는데, 일이 있을 때마다 대구로 왔거든요. 근데 제가 있는 지역보다 훨씬 예술 문화나 그런 정책이 활발하고, 특히 시민분들의 수준이 되게 높고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주변에 그런 예술을 보고 약간 관람하고 즐길 공간도 참 많고, 그에 따라서 청년 작가들이 자신의 작업을 보여줄 기회도 참 많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활동을 한다면 그냥 작업에 집중하기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음. 저를 포함한 3명의 작업자들과 출판사 결을 꾸리고 있어요. 출판사 결은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다양한 개인, 단체와 협력하며 장르의 경계 없이 세상과 어우러지는 도서를 만들어요. 저는 도서 기획, 작가 컨택, 원고 편집, 협력업체와 소통, 도서 입고 등 출판사 업무를 통할하고 있고, 최근에는 신간 작업에 돌입했어요. 더불어 2021년 여름부터 아무의 방에서 글쓰기 모임을 매달 운영하고 있답니다.
큰 계기 없이 그저 꾸준히 하다 보니 지금의 제가 되었네요. 언제나 글과 닿아 있는 삶을 추구했어요. 앞으로도 글이 제 삶 전반에 자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된 작업 공간은 제 방이에요. 책이 가득 꽂힌 큰 책장 앞에 좌식 테이블을 펼쳐 앉아서 작업하거나 이불 위에 누워서 작업하기도 해요. 주에 서너 번은 아무의 방에 상주하며 작업합니다. 어쩌면 생활과 일의 경계가 불분명한 편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도서 발주를 확인하고 발주를 넣어요. 이동하는 시간이 많아서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글을 쓰거나 읽습니다. 틈틈이 우리 도서를 검색해보고 경쟁 도서를 살펴봐요. 새로운 작가를 물색하고 버려놓은 일을 정리하고 마무리 지어요. 컨텐츠를 구상하고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책이 닿을 수 있을지 주로 고민합니다. 성공의 기준은 다 다르겠지만 아마 모든 사람이 성공을 위해 상경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서울이 아니면 안 되어서 서울에 많은 기회가 있다는 판단이 서서 이동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지금의 저는 대구에서 활동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요. 충분히 이곳에서 배울 것이 많고 해나갈 수 있는 것이 많아요. 대구여서 가능한 일들이 있고 함께하는 동료들도 대구에 있기 때문이에요. 또 대구에서 잘할 수 있다는 오기에 가까운 이유도 큽니다. 제가 항상 인상 깊은 작업했던 글이 하나 있는데 나는 비참해지는 중입니다 책에 실려있는 경희의료원이라는 글이 있어요. 그 글은 제가 한때 되게 친했던 동생이 아파서 경희의료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입원했을 때 코로나 시기여서 제가 차마 병문안을 가지 못했고 아픈 그 친구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힘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찰나에 그 친구가 입원해 있는 장면을 떠올리면서 글을 썼습니다. 쓰고 그 친구에게 선물을 해줬고 누구보다 기뻐했던 그 친구가 떠오르는 글이에요. 배경은 바야흐로 2015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때 저는 수험생이었고 제 마음, 힘듦을 토로할 곳이 잘 없어서 그러니까 메모장에 글로 좀 끄적이는 게 시작점이었어요. 근데 그 글을 혼자 가지고 있기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었을 때 내 고민과 힘듦이 많이 해결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좀 더 디벨롭해서 SNS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짧은 글로 시작해서 생각보다 많은 반응을 얻었었고 그때 당시에 16년도쯤에 인스타그램 팔로우가 2만 명 정도 달성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글을 충분히 누구가 좋아해 줄 수 있다라는 용기와 희망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 뒤에 제 스스로 부족한 점을 많이 깨닫고 글을 좀 많이 읽기 시작했고 그때 쓰던 글과 지금의 글이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꾸준히 주변 사람들의 응원 덕분에 지금까지 글을 계속 쓰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출판사 결에서 출간한 김혜경 작가의 뼈가 자라는 여름입니다. 뼈가 자라는 여름은 출판사 결의 첫 도서이자 김혜경 작가의 첫 책이에요. 서로의 처음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작업한 책입니다. 김혜경 작가의 고뇌 시간이 담긴 뼈가 자라는 여름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지금 백수고요. 그리고 대학교 졸업한 지는 아직 한 달도 안 됐는데 감사하게 이곳 꼰지라 관광 수업에서 밴드 앙상블 지도 강사로 초등학교 친구들하고 만나면서 재밌게 수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몇 년간의 인디밴드 활동 덕분에 감사한 제의가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밴드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뮤직비디오 촬영도 하고 공연, 음원 발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곡가로서 프리랜서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뮤지컬과 무용음악을 작곡하고 있고 대구에 관한 노래를 이번에 공모전을 준비하려고 쓰고 있기도 하고요. 개인적인 전시도 기획 중에 있습니다. 첫 시작은 제이슨 무라즈를 알게 된 거였는데 그 전부터 기타는 계속 치고 있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제이슨 무라즈의 음악을 따라서 노래하고 기타 치면서 부르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번안해서 가사를 이제 한국어로 만들어서 불러보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코드를 따온 상태에서 거기에 새로 이제 저만의 선율을 입혀보기도 했었는데 그게 작곡인 줄을 몰랐어요 그때는. 근데 언젠가부터 저만의 이야기를 되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렇게 지금까지 계속 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작업 공간이 방이긴 한데 거실이어서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어머니하고 저희 집 강아지 3마리랑 같이 살고 있는데 제 방은 정말 잠만 자는 방이고 거의 거실에서 제가 작업을 다 하고 있거든요. 컴퓨터 음악으로 작곡을 하다 보니까 한번 집중할 때 최대한 한 5시간에서 8시간 안 쉬고 하는 편이고요. 꾸준하게 최대한 집중하면서 온전하게 작품에 신경을 쓰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막히면은 솔직히 안 할 때도 있고 그냥 손을 놓고 언젠가 때가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기도 하고 또 여유를 일단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한 작업인 것 같아서 루틴에 있어서는 하다 안 되면 스트레스를 안 받기 위해서 그냥 놔버리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집에서 휴대폰을 거의 제가 안 보는 편이어서 연락이나 이런 거 전화 오는 게 아닌 이상은 딱히 뭐 집중하는 것에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처음에 받고 몇 주 동안 되게 많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 주관적인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는 저와 그리고 저희 밴드에게 있어서 성공은 어딘가에 이제 위치함으로써 완성되는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묵묵하게 제가 가야 될 길을 꾸준하게 걸어가는 게 전부인 것 같고 어디에 있든지 진중하게 내가 좋아하는 일과 사랑하는 일을 진실로 대하기 위한 노력을 일단 하는 게 제일 좋다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이 질문을 작년에도 한번 비슷한 게 거의 받은 적이 있었는데 대회 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왜 대구에서 내가 왜 활동을 하고 있을까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대답하기가 되게 막연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제가 태어났더라면 서울에서 활동하지 않았을까요? 그 부산에서 태어났으면 부산에서 활동했을 거고 저한테는 그냥 대구라는 이 장소가 제가 나고 자랐고 제 친구들이 있는 곳이고 부모님이 태어나신 곳이고 그래서 이 공간이 저한테는 딱히 어떤 이유가 없어도 자연스러운 공간이 되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티스트의 입장에서는 분명 지역별 차이가 분명하게 있거든요. 뭐 좋은 점과 나쁜 점과 어떤 개별적인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환경이 저만의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별로 간섭하게 두고 싶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밴드 곡도 있고 저 혼자 쓰는 곡도 있는데 아마 다른 뮤지션 분들도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밴드 자체의 작업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EP 앨범의 6곡을 저희가 작업을 했었는데 일단 그 앨범 자체를 작업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제 약간의 어떤 컬러 팔레트를 정한다고 해야 될까요? 미술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저희 4명이 공유하고 있는 전반적인 어떤 부분들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 같이 공유를 하고 그럼 거기서 어떤 가치관을 저희가 찾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논의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앨범 커버부터 우리가 이렇게 마케팅과 전략을 한번 짜보면 좋겠다. 전략적인 부분도 분명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순수하게 음악적인 부분에 대한 작업은 윌 같은 곡을 제가 대부분 곡이 그렇게 작업하긴 하는데 윌은 제가 특별하게 제가 되게 아끼고 좋아하는 이유가 밴드 멤버인 원민이와 태양이 형과 성욱이 형 그리고 모두의 그 창의성이 다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서 되게 제가 그 점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 부분을 잘 조율한 것 같고 처음에는 제가 이 곡을 처음 썼을 때는 분명 작곡은 제가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또 새로운 라인을 만든 게 태양이 형이었고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이제 녹음 단계에서 이제 적나라하게 저는 다 각각의 트랙에 대한 각각 저희 멤버들 연주한 걸 다 들을 수가 있는데 원민이도 태양이 형을 생각해두고 연주한 게 있고 그리고 성욱이 형도 저희 모두를 염두에 두고 연주한 베이스 라인이 있고 또 태양이 형은 둘이가 그렇게 받쳐줌으로 인해서 또 자기가 더 자유로울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더 맞출 수도 있고 저도 거기에 맞춰서 제 아이디어를 더 넣을 수 있고 네, 그래서 오케스트레이션 같은 걸 할 때도 작업이 계속 막 뒤바뀌었어요. 작업 과정이 뭔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작업 과정이 이렇게 척척척척 진행된 게 아니라 오케스트레이션을 함으로써 이런 라인도 좋은데 하면 태양이 형이 그 라인에 맞추고 원민이가 그 라인에 맞췄다가 또 제가 그 태양이 형의 라인이 좋아서 그 라인에 대한 모티브를 또 변주하기도 하고 그런 작업 과정들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요번에 그 전시 때 가져왔는데요. 그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작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작가의 글과 이제 그분의 어떤 철학들을 봤었는데 그 영향을 제가 되게 많이 받은 것 같고요. 지금도 늘 제가 하고 있는 어떤 곡 작업이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뮤직비디오를 찍을 때도 되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실 철학이라는 거는 특히 아티스트끼리는 부딪히는 게 정말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그분의 이제 책을 보면서 되게 맞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저에 대한 머리가 커지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나는 이렇게 생각이 바뀌고 있구나를 느끼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를 깨닫고 그로 인해서 제가 제 위치를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체가 저한테 되게 큰 영감을 주고 나아갈 때 방향성에 대해서 계속 제시를 해주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칼릴 지브란에 되게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전시하실 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웨딩 스튜디오에서는 결혼을 하게 되면 가장 큰 준비들 중 하나인 웨딩 촬영을 진행하게 되는데 스튜디오에서 필요한 보조 작업들인 신랑 신부님들의 응대 그리고 저희 스튜디오에서는 드레스랑 메이크업을 같은 공간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드레스를 고르는 과정과 촬영 모든 부분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감정을 소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있는데 촬영 초반부터 어색하게 진행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촬영을 하다 보면 정이 생기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플립이라는 공연기획 팀에서는 아직까지 크게 다룬 적은 없지만 회의를 하는 모습들이나 공연이 진행되고 있을 때 전체적인 진행 과정을 담는 역할을 전담하고 있어서 그렇게 해서 찍힌 과정, 공연 영상들을 편집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촬영, 편집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게 된 웨딩 스튜디오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생각보다 목표가 뚜렷하게 없는 사람이라서 사진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패션, 풍경, 웨딩 등 세세하게 엄청 많은 분야의 사진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게 인물 사진이라는 분야 하나만을 보고 웨딩 스튜디오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신랑 신부님들이 처음에 오셔서 메이크업부터 진행하면서 이 사람들의 성격을 볼 수 있게 되고 드레스 피팅을 하면서 이 드레스를 직접 입고 재밌어 하시는 표정이 보이고 촬영이 처음에는 정말 어색하게 시작되는데 그렇게 하나하나 시작하게 되면 신랑 신부님들도 적응을 하게 되고 재미있어 하시게 돼서 정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에 빠지게 된 것 같아요. 플립에서는 제가 항상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제외하면 해보고 싶었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을 뿐인데 정말 기획이 진행되고 장비를 어떻게 써야 될지 고민하고 장비를 빌려와서 그날 촬영 전에 세팅을 하면서 정말 첫 공연 때는 초점이 안 맞으면 어떡하나, 렌즈를 잘못 빌려왔으면 어떡하지 생각하면서 어찌저찌 첫 공연이 끝나고 공연을 찍은 결과물을 편집하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는데 그런 모든 진행 과정에서 그런 진행 과정을 찍는 제가 있다는 거에 굉장히 재미를 느끼게 되어서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것에서 기획이 생기고 디자인이 추가가 되고 아티스트가 정해진 공연에 공연 공간이 정해지고 그 공간에 장비를 세팅하게 되면 이 작업을 하게 된 것에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사실 게임을 하는 걸 좋아해서 일단 책상에는 윈도우로 되어 있는 메인인 컴퓨터가 한 대, 그리고 거기에 듀얼 모니터로 해서 모니터 2개랑 그 옆에 공간이 또 하나가 있어서 그 옆에 이제 노트북인 맥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 제작을 시작하게 된 게 그렇게 오래 되지 않은 것도 있긴 하지만 그 중에 있다고 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서로의 관계에서 나오는 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유대 관계에서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건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개개인의 성격이기 때문에 비교적 서울 수도권은 너무나도 경쟁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속해 있는 플립도 대구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과 좋은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일단 음악을 하면서 학교를 계속 다니고 있고요. 지금 졸업 1년 앞두고 있어가지고 열심히 다니고 있고, 또 제가 지금 좀 큰 프로젝트를 제가 스스로 기획해서 하고 있는 게 제 솔로 미니 앨범을 내고 싶어가지고 그 작업을 지금 슬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음악을 어렸을 때부터 시작한 건 아니었고요. 한 25, 4살부터 좀 늦게 미련을 가지고 시작한 편이라서 아직 좀 한창이에요. 그렇고 제가 원래 다른 아예 음악과 관련되지 않은 전공을 하고 있다가 거기서 이제 음악 동아리를 같이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공연도 여러 번 하고 좀 사람들이랑도 같이 음악 하다 보면서 너무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가차없이 전 학교를 버리고 지금 새롭게 음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제 그 MBTI랑 되게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ENFP거든요. 그래서 되게 흥미가 있는 것에 엄청난 흥미를 느끼고,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되게 좀 진짜 실행에 옮기기 좀 힘든 편이에요. 그래서 방도 좀 제가 좋아하는 것 위주로 좀 많이 모여 있고요. 지금은 제 며칠 전에 팔았지만 턴테이블이라든지 그런 LP를 모으는 것도 좋아하고 해서 좀 감성이 좀 많이 담겨 있는
특징이 있는 게 제 방인 것 같고, 이번에 전시될 방도 좀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루틴은 딱히 뭔가 정해진 루틴에 갇혀서 사는 편은 아니어가지고요. 매일매일 좀 끌리는 걸 위주로 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뭐 화장을 하다가 양치가 하고 싶으면 양치를 한다든지. 근데 사는 얘기를 하는 게 맞나요? 작업하는 루틴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작업할 때도 좀 그 성격에 좀 같이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냥 좀 곡 하나를 쓰더라도 그냥 내가 이 곡을 뭔가 시작부터 해가지고 뭘 써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으면 그걸 이제 가져와서 거기서 마인드맵을 좀 많이 그려놓고 거기서 갑자기 흥미가 떨어지면 그냥 냅두기도 하고요.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한 몇 달이 지났을 때 다시 꺼내보면 아 이거 괜찮은 것 같다 해서 거기서 또 더 발전시켜서 지금까지 쓴 곡들도 다 그렇게 해서 나온 곡들이에요. 제가 글자를 쓰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메모장보다도 그냥 아무 종이나 펼쳐가지고 막 끄적이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그냥 계속 적어요. 제가 그 떠오르는 생각을 두서없이 그냥 다 적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방 안에서 제가 노래를 이렇게 크게 부를 순 없으니까 좀 흥얼거리면서 그거 이제 음성 메모로 좀 남겨놓고 네 그러는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대구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경남권 울산에서 올라왔는데 그 당시에도 제가 동아리도 하고 있고 나름 좀 음악 활동을 좀 열심히 하던 시기였어가지고 그때 좀 경남권이라든지 좀 서울과는 되게 멀어진 곳에서 제가 음악을 그래도 좀 맛보고 온 사람으로서 대구가 주는 이점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처음에 대구 왔을 때. 그렇고 뭔가 제가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이 요새는 되게 그 노출하는 게 지역 상관없이 너무 잘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딱히 그런 뭐라 해야 되지? 그런 불리함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디에 있든지. 제가 뭐 대구에 있다고 대구에서만 쓸 수 있는 노래를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 간다고 제가 갑자기 노래를 잘 쓸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고 대구 안에 있는 지원 사업들을 제가 좀 덕을 많이 본 케이스인데 좀 그런 사업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대구도 그렇고 대구 경북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만족합니다. 그냥 제가 어떤 곡을 쓰는지 어떤 생각 가지고 그냥 사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발매하지 않은 곡 중에서 제가 요즘 좀 되게 애정하고 있는 곡이 있거든요. 그대 안의 그린이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제가 좀 노래를 쓸 때 좀 하나의 컨셉을 잡고 곡을 쓰는 편이라서 그거는 이제 제가 청춘마이크 그린 스테이지라는 그 프로젝트를 제가 참여했을 때 쓴 곡이었는데 거기가 전국 8도로 다니는 곳이어서 마지막 제주도에서 불렀던 곡이에요. 그래서 좀 기후 변화나 거기가 유채꽃 프라자였는데 좀 거기서 느껴지는 게 되게 푸릇푸릇하고 좀 초록초록한 이미지가 좀 떠올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썼거든요. 계속 그 관련된 이미지를 많이 찾아보는 것 같아요. 뭘 할 때 그냥 어떤 메시지를 담아야지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내가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떤 느낌의 분위기를 떠올릴지를 많이 생각하고 쓰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쓸 때 뭔가 이게 멜로디적으로 되게 뛰어나게 써야겠다 이거보다는 그냥 뭔가 이게 좀 사람 마음에 좀 잘 스며들게끔 그래서 저도 이제 곡을 쓸 때 그 분위기가 계속 느껴지니까 저도 좀 만족하면서 항상 쓰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